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강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환경과 소관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서 39조 희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보조급여 및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조 공유재산 자료 작성 의 일관성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현재 가격을 통일된 방법으로 산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조 공사 완료 시 공사 물량, 자재 확인 등 검수조건 작성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설계 내역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검수조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를 권고하셨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조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셨습니다.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 및 업무 공유를 실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조 공사장 비산먼지 등 관리 철저를 권고하셨습니다. 공도 쌍용 아파트의 경우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소음 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가 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도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조 유해 야생 동식물 활용 방안 검토를 권고하셨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의 경우에는 제거 후 햇빛으로 고사시킴으로써 별도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해 야생동물 사체는 폐기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 허가를 득한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해 야생동물 사체를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단가 계약 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석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현재 다수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7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금북점의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30억 8천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9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클린앤쿨링로드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외부 강의 등 신고 지연이 있으며 지적사항 근절을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시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총 6개 단체에게 환경보호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908만 7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조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과 투자심사 관련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제산 건물은 안성 제1, 2 산업단지 공군폐수처리장 2개소와 미양폐수 중계펌프 1개소가 있으며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조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양봉리 풋살 소음 및 빗공해 피해는 행정지도 완료하였고 성은리 이런 비산문제 민원은 연중 수시 점검 및 도로청소 지도를 통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강호수 녹조 해결 건의사항은 수질 측정 지점 및 항목을 확대하여 오염원 유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한 주의정책을 심의하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리 인명피해 보상 심의를 위한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위원회별 위원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 566만 3,42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 276만 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유의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조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아양지구 B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명 이행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총 1995건의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이중 보완 지시 건수는 1건으로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공사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사무용 저감시설의 식생 유지 관리와 제2산단 공폐수 처리 시설 공사에 대해 사후 관리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하자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업무별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9억 3,460만 4천원을 부과하여 7억 5,441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 8,019만 1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1,480개소를 점검한 결과 200건의 행정처분과 54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총 401개소를 점검하였고 39건의 행정처분과 15건의 사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지도 단속 추진 현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환경 NGO 등록 활동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활동이 있는 환경단체는 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 안성시지부, 사단법인 경기안성 야생생물관리협회,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으로 총 3개 단체입니다. 활동 세부 내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예산액 18억 8,145만 원 중 17억 8,724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4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액 16억 3,900만 원 중 2억 5,01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조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전체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의원 저감시설 설치 관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2월에 유천, 청룡천, 안성천 분류 중 하류 지역이 비전무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 비전무염 관리지역 관리대책 수립 완료 시 안성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복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특가사업, 친환경 차량 보급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예산액 186억 8,800만 4천원 중 168억 8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클린앤 쿨링로드 조성사업 등 21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예산액 197억 7,611만 1천원 중 65억 7,721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조 축산분류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424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아치 관련이 344건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총 6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2023년도에도 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 점검 및 가축분뇨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생태계열한 야생생물 실태조사 및 퇴치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수하천 48개소, 저수지 9개소에 대해 생태계열한 야생식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생태계열한 야생식물 제거사업 현황으로는 국토비를 보조받아 지방하천 6개소, 수하천 10개소에 대해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추가로 15개소 읍면동의 마을 안길, 국어 특방길에 생태계열한 야생식물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안성시 야생멧돼지 포획 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 시 ASF 검사를 실시하고 사체를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 후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ASF 대응을 위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및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위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축산 분뇨 관련해서 이제 액비를 완전 부속시키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무단 살포하는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도 점검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예, 저기 한국과 정상입니다. 그 액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은 그 부속도 검사를 합니다. 그 부속도 검사를 통과한 액비만이 살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살포를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 냄새가 당연히 심하게 날 거잖아요.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건데 그래서 민원을 주시는 건데 이 완전 부숙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농장 입장에서는 돈 문제로 이제 불법으로 살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지도 점검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냐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갖다가 가축분뇨는 그 환경과에 세고 있고요. 그 부숙도 검사는 그 축산과하고 저희과 해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 점검을 주말에도 나가나요? 저희가 그 환경과는 비상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날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민원을 받은 것 같은데 원곡 사나리에서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혹시 들어온 민원 있을까요?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예, 원곡 사나리에서 불법으로 살포하는 하고 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주말에 토요일 날 이 불법으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거기에 15가구, 16가구 정도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이틀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해서 이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 그리고 비 오는 날 저녁에 사실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경우도 사실 많죠. 저희가 작년에만 제가 알기로 10번 정도 지도 점검 때 단속 걸렸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작년에 10건 맞나요? 무단 방류래요? 네.
환경지도 2팀장 조수영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수역 유출을 해가지고요 10건이 맞습니다. 예. 저 총 불법으로 단속 걸린 게 77건 맞죠? 예, 그거는 이제 과태료 대상권이 네네. 77건이고요. 예. 네. 이 걸리지 않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공공수역이 유출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요 바로바로 이제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루 채취도 해야 되고 현장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농장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뭐 돼지 농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톤에서 5톤 정도가 좀 나온다는데 이게 한 달로 따지면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을 아끼려고 농장에서는 사실 무단 방류라든지 불법 살포를 하는 건데 이거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이제 쇄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원 플러스 이제 자체 점검을 갖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뭐 자체 점검하는 것도 이제 단속 인력이나 민원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전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축 그 단체라든지 그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그 교육도 시키고 이제 하는데 저희가 뭐 이제 그 전체 무단 방류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단속할 수는 없고요. 또 이거는 또 마을에 있으면은 마을 주민들이 또 이렇게 인원 제보를 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과장님 모든 거를 다 단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시장 권한으로 지금 특별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저희 안성도 서산 못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좀 방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천으로 만약에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되면은 하천 오염이나 뭐 녹조 현상, 물고기 폐사 등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더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예.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 점검을- 환경과랑 축산과랑 좀 적극적으로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 배출 시설이 한 2,000 곳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문제되는 사업장들은 저희 적색 사업장으로 불려가지고 또 수시로 또 이렇게 출장을 나가거나 현장 확인을 갖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을 해주십사 좀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작년 77건보다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드릴 말씀은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과 관련하여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선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치적 패거리들의 말장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일반인들을 속여 선동했던 미국 수입 소고기가 먹고 뇌에 구멍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으며 그들이 선동했던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 정치꾼들이 어민을 포함한 선량한 사람들을 삶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국노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 방류수가 안전하면 마시거나 밥해 먹을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염수를 공수에서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양질의 물을 주변에서 훨씬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뿐입니다. 그놈들은 안전하다고 해서 지들이 싸붙인 똥 오줌을 정화해서 환경에서 내보내는 물을 버리지 않고 마시고 밥해 먹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못 먹을 것입니다. 아니, 안 먹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출수가 안전하고 깨끗하면 일본에서 방출하지 말고 수출하라 해라.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화제에서 나온 물을 수출하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 주장입니까? 세 번째, 참고로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 서해 바다로 직접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량이 후쿠시마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50배 많음으로 해류를 따라 미국을 돌아 희석되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후쿠시마 방출수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라 합니다. 위의 자문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으며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우리 안성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면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토론회라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안성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수년간, 수십 년간 글씨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지금 작아서. 네, 확대해 주십시오. 2018년부터 1989년부터 2007년 원자력 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 분장 설계를 하시고 원전 방사성 폐기물 개통 설계 담당자 및 분야 책임자이십니다. 또한 2008년 중국 삼천 광동 핵전자 파견 근무를 하신 원전 폐기물 개통 설계 전문가이십니다. 2009년부터 2011년 중국 지사장으로 나가서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및 원전발전소 설계 기술 수출 관련 사업 개발도 하셨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17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제엄설비 개발 및 실증 사업 책임자셨습니다. 한국 및 일본 특허 획득 및 특허권자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정부 정책 지원, 사용 핵 원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파견 및 기술 지원하신 분이십니다. 원전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 바다의 지금 오염수를 심각하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의구심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 좀 하나 하려고요. 아니, 다른 질문이요. 지금 아까 우리 최승혁 의원님께서 그 가축분뇨의 방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 의원도 똑같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방출하는 시기가 바로 장마 그 우수기 때입니다.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는 미양면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평상시 때는 방출하지 않다가 장마 때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이때 집중적으로 들어오셔야 그때 바로 내보낸답니다. 이게 처리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비 올 때 여러 가지 같이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하시려면 벼랑간에 불시에 점검을 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제로 농장도 어디라는 위치를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장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합동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축산정책과에서는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곳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가지시고요. 지금 조사를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금강호수 녹조 해결 6쪽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금강면 금강호수 녹조 해결로 인해서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서 이제 그 하천 및 호수 수질 오염물질 측정 용역 발주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 한 4,7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다 하셨습니까? 저희가 결과 지금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7, 8, 9월 달이 녹주가 이제 시작될 네.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 8, 9월 달에 가지고 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예. 그러면 잠시 그 네. 녹주에 관련돼서 예.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잠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금강 호수가 점점 녹조로 많이 뒤덮이고 있어서 네.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고 지금 제거하시려고 애쓰고 계신데 좀 원인들이 좀 발견돼서 네.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이 안 되는 관계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강호수 주변에 녹조 문제가 있는데 그 전문가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그 분뇨입니다. 그 우리 아까 축분이 내려오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 그 금강호수 주변에 실은 캠핑과 차박 못하게 되어 있고 관리가 좀 되어 있는데 그 원자재를 띄운 낚시터에는 화장실도 있고 그 이제 음식물을 버리는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지금 현재 금강 그 호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낚시를 그냥 하시고 캠핑하고 차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뇨, 사람 인분하고 또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거기서 바로 손질해서 이제 매운탕을 끓인다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 나머지 내장 같은 것들을 도로 버리는 행위, 그다음에 뭐 컵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려지는 행위, 그리고 인근 그 요식업들이 또 이제 유통기간이 지나고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호수에 녹조도 생기고 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 가평은 보니 대기 및 물안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안경보전법을 적용해서 그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들을 이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서 생활 환경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도가 안 된다면 이렇게 말 그대로 법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제해서라도 지켜나갈 수 있게끔도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상입니다. 그 부의장님이 이제 금강호수에 대해서 이제 녹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요. 저희 뭐 환경과나 뭐 자원순환과 또 농업기센터 또 이제 하수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 부서별로 다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녹조가 점오염원이 있고 비점오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식업이나 식당에서 나온 거나 축산폐수 배출실에 나온 거는 이제 점오염원이 그거는 작년에 단속을 해가지고 한운이 지역에서
또 적발도 했습니다. 또 오수도 또 점검을 했고요. 또 이제 비료라든지 농약 관련돼 가지고 또 그게 또 하천으로 유입되면 또 녹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업기술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비료량 조절이라든지 그걸 갖다 좀 이렇게 해가 자체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반 업수 공개 조례는 저희도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그 멧돼지 포획하셨을 때 예. 그 아마 포획했을 때 아마 그 다 철저하게 예. 체크하셔가지고 그 냉동고에 보관하고 예. 계시는 걸로 전년도에 예. 파악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아니 멧돼지를 그렇게 많이 포획을 하고 있는데 개체 수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산에 살다 보니까 예. 약간 산 쪽에 가까운데 이제 서면 그쪽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멧돼지가 예. 이번 겨울에도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을 좀 하시면서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지만 나갈 때 그 키로수 몇 킬로가 들어왔고 나갈 때 키로수는 몇 킬로고 이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대장을 네. 갖추셔가지고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멧돼지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잡힌 것이냐 아니면은 좀 이게 한마디로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 관리에 대해서 관리 대장을 보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저희가 저번에 결산 때 정책 목표 실적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어쨌든 안성시의 미세먼지 그 흐름을 좀 보고 싶었던 건데요. 어쨌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18년도 이후로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11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이걸? 네, 그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30대 초반에서 더 떨어지는 게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한 2, 3, 4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안성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서 저희 안성이 어쨌든 뭐 2018년도에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썼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게 4년차 4개년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는요. 네네. 이제 환경부에서 해가지고 계절관리제로 해가지고 12월부터 이제 2년 3월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해가지고 뭐 이제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좋아졌다가 또 올해는 좀 나빠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안성시가 이제 지리적 여건도 있고요. 또 안성의 미세먼지 또 주 원인이 수송입니다, 수송. 네. 이게 지금 고속도로도 이제 여러 개 지나가고 있고 안성에 또 뭐 이제 물류창고라든지 차량 이런 게 좀 많이 와가지고 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리적으로 안성이 좀 분지잖아요. 분지구 그래가지고 그 여건이 좀 많이 그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또 축산 농가들도 많잖아요. 또 이 축산 성분 중에도 암모니아도 또 미세먼지에 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좀 외부적인 요건이 또 안성에는 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내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지자체 자체의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그 외부 구조적인 원인이 저는 비중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안성시 정도의 도농복합도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물류단지가 많다고 하지만 뭐 용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평택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태안 화력발전소 네. 같은 그런 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원인은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뭐 수명도 짧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평택이나 뭐 서산 같은 지자체들하고 좀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아, 구성이 돼 평택, 오산, 화성, 안성, 여주시청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천안하고 이쪽도 다 이렇게 광역적으로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내부도 잘하겠지만 외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연합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오나요? 그런 협력체에서? 이제 그 지자체별로 다 이제 서로 그 회의를 하면서 뭐 이제 각자 응역해가지고 생산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점들을 도출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전체 많은 지자체들이 포함된 협의체에서도 뭐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렇게 구조적인 원인 상황에서 특별히 찍히는 화력발전소나 평택항 같은 그런 지역과 좀 더 세밀한 논의들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면 네. 이게 이제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정착이 돼버리면 저희 지역에서도 약간 뭐 저희 도농복합체고 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안성이 전기차 그 보급 대수도 2022년, 23년, 22년에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전기차 수요는요, 뭐 꾸준하고요. 예, 또 안성에 또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수소차 이제 구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좀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좀 많이들 이렇게 좀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기 자료에 연도별 차량 지원 실적이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등록이 23년 5월 31일 기준 2,408대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 19년부터 새롭게 등록된 차량 현황인 건가요? 혹시? 예, 지금까지 아. 그 누계입니다. 아, 근데 그 2,408대가 새롭게 등록했는데 전체 환경 관련 차량이 1,869대라는 건가요? 혹시 이거 자료 주신 팀장님. 아,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예, 그럼 그건 따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겠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이 이제 전기차 지원 그 금액 보조금도 가장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희 전기차 인프라도 열심히 구축해 주시고, 네. 어쨌든 전기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뭐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네네. 중요한 게 충전소거든요. 네네.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속보다는 급속을 또 많이 선호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급속 충전소를 갖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네네. 또 추가로 다 이렇게 안전맞춤 랜드나 시내 공용 주차장에다 좀 그 설치. 예, 돼 그 전기차 있습니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전기차 충전소의 문제가 거기가 주차장인 그 충전이 끝나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차만 그 주차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가 아닌 차들이 그 주차할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가지고 적발이 되거든요. 그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거는 또 그 주민들 자체에서 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해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 그 민원이 많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세심히 봐주시고요. 교통약자들이 전기차 충전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예. 혹시 불편함이 있는지도 좀 예, 살펴봐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미세먼지 제거용 사수차가 있잖아요. 임차 용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읍면동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 그 계약해가지고 아,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 예, 예, 계약을 예, 예. 한다. 이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안성 업체도 있고 평택 업체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여러 군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서부터 계속 예.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나요? 네. 계속? 그 수의계약권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거기서 가지고- 계약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가 했습니다. 됐다. 여기까지 예, 예. 계속 예, 예. 그렇게 관리가 됐다는 예, 얘기죠. 예. 그 계약서 좀 한번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업무 대행비가 2022년도보다 지금 올해가 뭐 보니까 2022년도는 12억인데 지금 올해는 31억 정도, 32억 정도가 됐는데 현재 5.3%밖에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게 요 날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사항 우리 저 팀장님이 좀 답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 (17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이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저희가 지금 1, 4분기 그 대행비를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조기 폐차 그 지원이 다 완료돼서 네, 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해서 업무 대행비를 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기 폐차 그 진행에 따라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세요, 그럼? 금액이? 아니 진행 중이고 예. 그 집행이 신청 중이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조기 아니 폐차 제 얘기는 30건 2억에서 네네. 집행하신 게 1억 6천 아니에요.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지금 5.3%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세요? 네.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나요? 아, 요거 내용은 네. 요거 잠깐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질소 발생 장치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이제 그 수소를 갖다 이제 충전해다 보면은 그 충전기가 이렇게 그 온도 차이에서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놓기 위해서 질소를 갖다 발생시키면은 그게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예. 예 하는 장치입니다. 그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저기 예, 예. 질소 발생 장치 구입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예. 그게 들러붙어가지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37% 진행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2023년도 지금 예, 4월 그러니까. 예, 4월달 기준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연말 정도 가면은 이제 많이 저 구매가 신청이 더, 돼 가지고 예, 늘어날 겁니다. 지금 그럼 전기 자동차가 지금 우리 안성시에 몇 대나 지원한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얼마나 총 지원해 줬고 몇 대를 지원했는지. 기후대기 팀장 허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전기차 보급 현황 5월 31일 기준으로 전기차는 19년 고 이전부터 23년 5월까지 1,199대가 지원 완료되었고요. 지원 계획 23년도에는 460대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에는 승용, 화물, 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네, 현황 연도별로 한번- 해가지고 좀 자료 좀 네, 의원님 다 저는 좀 알려드리도록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해 주세요. 예.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업무 대행비는 저희가 지금 4등급, 5등급 지원하고 있고요. 접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급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 지금 업무 대행비가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지난해 2022년도에는 12억 정도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에 32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집행률이 5.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러는 현상이 생긴 건지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저희 그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담당자 아니세요 지금? 네, 담당 팀장이고요. 예. 그 지급하고 있는 직원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요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대행비가 요율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이해가 안 그 가네요.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정확하게 요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저기 전기차 충전 시설 단속이 이제 아파트의 민원으로 이제 접수가 되는데 예, 예. 과태료가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여기까지 부과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네? 부가는 많지는 않겠죠? 예, 부가 많습니다. 많아요? 예. 어이구. 많아가지고 그 자료도 같이 저기 아 그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예. 자료 좀 같이 좀 주세요. 왜냐면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부과 대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 뭐 제가 봤을 때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는 그냥 임의대로 그냥 세워놓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고 본인이 충전 전기차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충전도 안 하시고 그냥 차만 갖다 놓고 가시는 분도 예, 예. 계시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그런 민원도 많이 내 생각에는 들어옵니다. 이거 어떤 홍보 방법이 있어야지 뭐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저희가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얘기해가지고 그 벽에다가요. 예. 그거 좀 크게 현수막식으로 다 좀 붙여놓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이제 그 군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 좀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도로변에도 왜 충전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환경과에서 단속합니다. 아, 단속은 예, 환경과에서 그 설치는 하는구나. 도로시설과에서 했는데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은 도로시설과고 예, 예. 도로정책과가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에서 아, 시설과에서 합니까? 도로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시설은? 지금 뭐 관내 저기 도로변에 또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면 단속-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완속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에는 거의 완속이죠? 예, 예. 가로등 옆에 붙어 있는. 예예 그 맞습니다. 아, 완속으로 보면 된다. 예예. 급속은 안성시의 충전 대수가 얼마큼 됩니까? 네? 전기? 급속은 전체 이렇게 정확한 대수는 나중에 보고 그 파악은 드리고요. 어디 있습니까? 아 저희가 그 현황 갖고 아,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예예 예. 그럼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럼 급속 충전기는 보통 그 완속하고 지금 안성시청에 있는 것도 완속입니까? 급속입니까? 여기도 저 후문 쪽에 올라온 데는 예. 그 완속하고 급속하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돼 있고. 예, 돼 있습니다. 음. 그 저희가 그 이제 급속 같은 경우도 그 사업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치하고서 이제 카드라든지 뭐 현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예. 호환이 돼야 되는데 예. 충전기마다 호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예. 서로 어떤 카드든 호환이 돼야 되는데 예. 자기네 회사에서 설치한 기계만 호환하는 그런 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카드가 어디 호환되는지 이걸 찾으러 다닌다는 게 말이 쉬운 얘기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전기차 이 충전 시설 시스템도 한번 전반적으로 저는 점검을 해봐야 되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게 뭐 어떤 응모 사업에도 예. 당첨이 돼서 앞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세밀하게 과장님께 살펴보시는 게 예, 나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급속 충전기가 2기가 지금 수소 충전소 거의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그 화물차 포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예. 그 카드 문제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 뭐 저기는 안성의 어떠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큰 단체인데 거기는 그 테슬라라는 그 회사 거만 전기 충전소를 세워놨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어떠한 그 큰 장소에 더군다나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아니 전기차가 테슬라만 갑니까? 그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저거 처치곤란으로 저래고 진짜 아주 담당자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이 좀 혼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뻔히 나와 있는 답을 테슬라에서 영업한다고 그냥 테슬라 것만 쭉 설치해놓고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 거는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충전기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 건 테슬라 거밖에 안 돼요. 차가. 그 다른 차량 갖다 댈 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무슨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도 있고 어디는 가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카드도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성에서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좀 조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대기 팀장 허명희입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잠깐 보완 설명 더 네, 드려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 시설 전체적인 현황은 관내에 635기가 있고요. 급속이 166기, 완속이 469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 스마트 가로등 그거는 62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접수 건수가 523건이 있고요. 한 3,700만 원 정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계도를 했고요. 그 7월부터 부과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안성시 자체로 단속을 하진 않았어요. 계도를 위주로 하였고 그 저희가 주민신고제라고 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신고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 개개인이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거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거보다 주민 신고 들어온 게 한 527건이 됩니다. 주민 신고가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다 들어. 빼도 박지 못하게 예, 해놨네요. 중요한 거는 예. 참 신고 정신이 뭐 아주 상당히 뭐 안성 시민들이 이해는 가는데 그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충전기가 급속하고 완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치된 부분이 어디인지까지 다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자료를 있습니다. 갖고 계시죠? 예, 예.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예,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뭐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냥 짧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가 지금 과장님 비롯해서 지금 팀장님들 계시고 있는데요. 환경과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안성시의 환경을 환경을 어떻게 하시려고 환경과에서 하시는 환경 일이 질을 뭔가요? 높이고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소관별 추진 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환경 지도 단속, 환경 NGO 등록 활동 현황,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 비점 오염 저감 시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축산 분뇨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생태 교란 야생식물 실태 조사 및 퇴치,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이게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희 환경과 업무입니다. 그 지금 나와 있는 네. 환경이 과히 좋지 않으니까요. 좋으려고 유지하려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도 이제 한 의원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염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염이 된 물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원자력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그 원자력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그 다루고 있는 사안 같고 있고요. 네. 예. 아, 그럼 이게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 어민들 특히 이제 어업조합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이건 좀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각 나라에서도 지금 조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이게 안전하다, 마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지 이걸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우리는 전부 다 그 물을 마셔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팀장님 중에 지렁이 분변토 관련돼서 그때 말씀 저한테 해주신 분 계시잖아요. 그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때 몇 톤이 그때 뿌려졌다 그랬죠? 예, 환경지도 네, 말씀하세요. 예, 조수영입니다. 근데 25톤 차량 24대에서 25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25톤 차량 20 몇 대요? 4대에서 5대 정도. 한 360톤에서 한 375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는 이게 지금 6월 12일 날 이게 뿌려졌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민원을 받고 있어요, 공도에서. 이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요? 이게 그 냄새 악취를 이걸 포집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한 현장을 한번 확인했는데요. 냄새는 좀 비도 오고 해가지고 냄새는 많이 가감이 돼서 냄새는 그렇게 별로는 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전화 받았어요.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이게 보통 보니까 한 20일도 넘게 갔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 주셔서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폐자원 관련된 것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가로 넘기신 상태인 거죠? 예, 그쪽 소관부서가 그게 넘기신 자원순환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뿌려진 그 밭이 그 사람 소유가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뿌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사항을 이제 저희가 조사 한번 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날 이렇게 알았는데 이미 이제 이게 자원순환가하고 농업센터하고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비료를 볼 건가 아니면 재활용 그 생산품을 볼 건가 해가지고 좀 그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양부서에 드렸고요. 그거는 서로 논의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천안에 있는 업체가 우리 공도에다가 이걸 계속 뿌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분변토도 그 검사를 이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악취가 나면 예. 이게 한 20일 가까이 악취가 나는데 이 낙취가 그 정도까지 나면 이게 무슨 근거라도 있고 무슨 단속 근거라도 있어야지 이거를
비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적 조항 하나만 가지면 예. 거기에 지렁이 분펜토에다가 음식물이고 뭐고 다 섞어가지고 그냥 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그 법적인 맹점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거를 이게 비료로 해가지고 좀 어차피 비료로다 이제 TV로다 살포가 된 건데 또 비료법에서는 뭐 또 이제 법적인 뭐 조건을 해가지고 또 비료가 아니라고 또 재활용 뭐 생산품으로 나왔으니까 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좀 미비하고 또 그런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있는 그 집 그 땅 주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 짓는 사람.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그 주위에 그 정도의 양을 100 몇십 톤이요? 130 몇 톤? 그 정도를 갖다가 뿌릴 정도면 그 사람 이제 진짜로 그 동네에서 매장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맞습니다. 그 토지주가 어차피 자기 토지에다 그걸 살포하는 거고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봤다면 그 정도 냄새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예. 담당과에서 한번 다시 더 얘기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